잠시 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 1, 2분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정확히 2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양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평군 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양평군수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원TV의 이재두입니다.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평기자연합회 한우진 간사님의 인사 말씀과 그동안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양평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는 양평군 기자연합회 간사 한우진입니다. 예, 먼저 양평군의 미래를 결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알 권리를 위해 본 연합회 소속 회원사인 오양평뉴스, 전국매일신문, 내외신문, K스타 방송, 천장24, 경인매일신문 그리고 좋은 양평 이재두 기자님이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공정하게 취재하고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회원사 기자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 일어나십시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자연합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은미 후보와 국민의힘 전인선 후보 양측에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초청 공문을 발송하여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토론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은미 후보 측에서는 내부 일정상 참석이 불가하다는 공식 회신을 받아왔습니다. 본 연합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오후 1시까지 참여 의사를 재차 밝혀준다면 언제든 토론회 문을 열어두겠다고 최종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론회 시작한 2시, 현재 2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은미 후보 측으로부터 참석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 기자연합회가 1차로 추진한 양자상호 토론회는 박은미 후보 측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무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방송 토론회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예정대로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전인선 후보의 단독 대담 및 인터넷 형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오늘 양자 토론은 무산되었으나 본 연합회는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 양측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상호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이미 양 진영에 공식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평군은 향후 4년간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와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 자치단체입니다. 이 거대한 예산을 움직이고 양평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건네며 공약을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라면 국민들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펼칠 군정의 청사진을 당당히 증명해 보이고 진실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양평군 기자연합회는 지역 언론의 사명인 쓴소리, 단소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한 검증을 이어갈 것입니다. 5월 27일 예정된 2차 토론회 양측 후보 모두가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양평군 기자협회 간사 한우진의 기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토론회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박은미 후보와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가 참석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은미 후보 측의 불참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자 토론 형식이 아닌 전진선 후보와의 정책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평군 기자연합회는 군민 여러분께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양자 토론 성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방송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리가 아닌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준비된 정책 검증의 시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은미 후보 측에도 언제든 참여의 문은 열려 있으며 오는 27일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후 별도의 입장이나 방송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한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양자 토론이 아닌 단독 정책 대담 형식으로 진행됨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총 진행 시간은 1시간으로 1시간 안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시간 제약 없이 보다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책과 비전을 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진선 후보의 총 16개 공약 중에서 7개의 공약을 선별해 질문 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진선 후보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왜 자신이 양평 군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양평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후보자를 초청해서 정책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양평 기자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본 토론에 참석해서 국민들께 제 소신을 말씀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양평 군정을 이어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양평군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양평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가장 중심지인 양평읍이 변화했습니다. 우리 한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특히 데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양평의 야경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평이 그동안 관광지가 하면 양수리 또는 용문산 은행나무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양평읍을 중심으로 해서 양평의 관광 소재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양평읍도 인구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제 4만을 다다르면서 우리 양평군의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양평읍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117개 공약을 준비해서 그동안 89.3%라는 공약 이행률을 보여왔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발전시키는 데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과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양평톡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양평톡톡은 정부로부터도 대통령 표창을 받아내면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만족도도 90%가 넘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발전을 지속해 오면서 4년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4년을 지내오면서 만들어진 정책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민선 9기 4년을 더 군수로 수임하면서 그동안 만들어진 정책을 완성시키고 우리 양평 국민의 생활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중차대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서 우리 양평군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과 함께 앞으로 4년이 우리 양평군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4년을 더 알차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저에게 짐을 실어주신다면 제가 더 멋있는 양평,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양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정치 토론의 대담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관계로 분위기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진행자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손주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어떤 손주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이쁘시던가요? 할아버지한테 와서 목에 매달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군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손주하고 자주 만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를 믿고 할아버지한테 다가와서 목이 안길 때 모든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아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손주가 두 녀석이 있는데 아들놈 손주는 보고 싶어도 보여주지 않아서 이제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딸의 손주는 이틀이 멀다 하고 맡겨놓고 해서 정이 들어서인지 하는 짓마다 이쁘더라고요. 달나라 나이로 20살, 지구 나이로 20개월 됐습니다 지금. 근데 맨날 봐도 맨날 보고 싶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재미에 대한민국 할매 할배들은 손주들 보는 재미로 요즘 제가 그 재미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손주를 보면서 네. 우리 양평의 우리 어린 아이들도 더 발랄하게 커야 되겠고 네. 더 이쁘게 커야겠고 자기 희망한 대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잘 컸으면 좋겠다. 또 아프면 아픈 대로 병원에도 잘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여기 극장 안에 좌석이 300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280석은 찬 것 같고 그 외에 22분이 더 오신 것 같아요. 하여간에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관객이 딱 차야 진행할 맛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공약 제1호인 양평 군립병원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 1호 공약으로 양평 군립병원 설립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양평 구민들이 중증 진료나 응급 상황 시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립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군민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가능성과 재정 부담 부분도 궁금해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 병원을 군립병원 형태로 전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평군이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때문에 진료 때문에 아니면 의료 복지가 미약해서 양평을 떠난다는 말을 많이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고 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전에 군수로 출마할 때 공약을 군립병원에 교통병원에 우리 응급실을 설치하겠다, 유치하겠다 이런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군수가 돼서 우리 교통병원에 응급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주관 부서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가 군수로 출마하면서 만났기도 했고 군수가 돼서도
장관을 만나서 여러 차례 타진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알게 된 것이 이 군립병원은 교통병원은 소관 사항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응급실을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려면 또 이 소관 사항을 보건복지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야, 이건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양평에 병원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에 병원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이 병원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양평병원의 이사장님과 병원장을 만나서 타진을 하면서 군립병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 병원 시설 고도화와 우수 의료진 확보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군 재정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을 통해서 양평병원의 운영 사항을 들어보니까 현재 적자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한 180여 명의 우리 병원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시설의 문제입니다. 지금 병원장께서 예산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않아서 새로운 시설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럼 군이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그 운영을 현재 인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시설이 늘어난다면 새로운 의료진을 더 투입을 하고 현재 양평병원에 갖춰지지 않은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이러한 시설들을 치료 과목을 더 늘린다면은 군이 좀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군립병원에 우리 양평병원에 국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투입했던 예산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제 스스로 참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라면 우리 군에서 군비가 부담이 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에 양평병원에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은 도비 매칭해서 약 6억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의료 복지를 책임진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응급실, 수술실, 재활치료실, 건강검진센터 등을 수도권 주요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양평에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시다고 보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평병원의 응급실 가장 중요한 게 응급실입니다. 이런 응급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병원 규모로 봐서는 응급실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때문에 병원을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하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예산이 군비를 포함해서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확보를 하고 만약에 어렵다면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양평의 병원을 군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군립병원 설립이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양평병원이 개인 병원입니다. 그 개인 병원의 재정 상태나 또는 병원을 운영하는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문제, 땅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가 예측컨대 현재 이사장님이나 병원장께서도 현재 재정 상태로는 병원을 더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가 돼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런 부분을 처리하면은 아주 속전속결해서 국민들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경마장 유치 관련 내용입니다. 후보께서는 이번에 용문산 군 사격장 폐쇄와 함께 친환경 레츠런 파크 양평 조성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사격장 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성이나 환경 문제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문산 군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는 국방부와의 협의가 핵심인데 실제로 군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사격장에는 우리 국민들이 폐쇄 또는 이전을 우리 40년 동안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선 7기에서 사격장 오발 사고로 인해서 2030년까지 사격장 이전 폐쇄를 한다는 그런 MOU 체결을 통해서 저도 지난 민선 8기에 그 뜻을 이어받아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방부와 노력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우리 군의 전향적인 노력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같이 했고 그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방부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위치에 대한 제공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오픈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밑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장 이전 폐쇄는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시설을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과천에 경마장을 이전한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참여를 통해서 우리 군도 우리 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 역시 국가 정책과 한국 마사회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양평이 다른 후본지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과천에 경마장을 이전하려면 약 70만 평의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수도권 주변에 어느 지자체가 70만 평의 땅을 확보하고 내줄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사회장을 만났을 때 하는 말씀이 가장 큰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각 지자체가 의지는 있어가지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과연 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용문산 사격장은 국토부와 국방부와 또 우리 마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산업부와 합치된다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우리 사격장의 20% 이하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약 80만 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 80만 평 중에 70만 평을 경마 테마공원으로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어느 지자체보다도 토지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이전 비용을 마사회에서는 약 7천억 내지 8천억으로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부분을 토지 구입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우리 양평군에 있는 사격장은 대부분이 국방부 땅이고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문제 이런 것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우리 양평군으로
경마 테마공원이 유치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셋째, 후보께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경마장이 아닌 친환경 생태 레저 복합도시 모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사행산업 확대나 교통 혼잡,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고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평구는 우리가 공장이 들어와서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우리 양평군에 세수를 늘리거나 직업을 갖거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산업이 이제 관광 산업입니다. 이 경마 테마공원이 단순하게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경마 산업을 발전시키고 말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이제 경마 테마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행성이다라는 말은 우리 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행성이라고 한다면 현재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천에서는 아마 나가라고 할 겁니다. 사행성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에서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마사에 가보니까 과천 주민들은 경마장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행성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양평의 산업을, 양평의 일자리를 막는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마 테마공원이 들어오면 양평에 어떤 경제 이익이 있냐 하면 일자리가 3,000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양평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의 세수는 17%가 안 됩니다. 자립도가 17%가 안 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자립도는 15%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평군의 세수를 늘리려면 이러한 관광산업이 우리 양평에 유치돼서 해야 합니다. 지금 얘기로는 800억에서 한 1,000억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양평군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평군이 관광지입니다. 테마공원이 만들어지면 약 450만 명이 양평에 온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이 양평에서 한강에 띄어지는 우리 배와 또 양평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다면 그 관광객을 다 융합해서 관광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런 산업을 우리가 단순히 사행성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만약에 유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양평의 미래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양평의 경마 테마공원이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후보께서는 직접 세수 연간 최대 1,000억, 고용 4,000명 이상 등의 경제 효과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수치의 산출 근거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수치는 현재 과천의 경마장이 운영되는 실태를 가지고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과천에 있는 경마장은 오래됐습니다. 그 경마장이 이제 양평으로 오게 되면 새로운 시설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마 공원이 만들어지고 말 산업 육성 기업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레저 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고 충분히 우리 양평에는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뭐 그러한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기도 했습니다. 후보께서는 강화 IC를 포함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강화 IC 설치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평 전체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평의 가장 큰 사업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예타가 통과될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타가 통과될 때 우리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양평에도 서울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환호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도 IC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양평에는 IC가 없는 단순히 고속도로와 서울을 연결하는 그런 정도의 고속도로였습니다. 다행히 국토부가 본타를 진행하면서 양평에 IC를 만들겠다고 제시를 했고 그 IC가 강화 IC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동안에 민선 7기, 6기 때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강화에 IC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해왔었습니다. 또 강화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안에 강화 IC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될까 봐 숨깁시다. 이거 국토부가 발표할 때까지는 알리지 맙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좋아했었는데 이것이 개인의 땅의 문제로 해서 IC가 없어지고 예타가 본타와 예타가 문제가 되고 국토부 안과 예타안이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겪으면서 참 군수로서 한심하고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그지 없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많은 난관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예,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사업 재개를 발표할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예타안과 국토부안을 모두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 이 말이 저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양평 군민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강화의 IC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IC가 포함이 된다면 그 끝은 결국은 강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강화 IC가 있으면서 다시 증동리로 가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오지 않아 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국민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넓은 강을 건너서 국수리를 거쳐서 증동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증동리로 왜 가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강화 씨가 있으면서 예타로 가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양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군에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대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 의견대로 강화면에 IC가 있고 그 끝이 양평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강상으로 와서 다시 한번 그 끝은 용문, 홍천 방향으로 가서 우리 양평군 동북권 발전의 핵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한 서로 노선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분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평군 내 화장장 설치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임기 중 양평군 내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장래 문화 변화로 시설 필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입지 선정 문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후보께서는 이미 2번에 걸쳐서 화장장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후보께서는 화장장이 왜 반드시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장장의 문제도 참 우리 양평의 가장 현안입니다. 제가 민선 8기에서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마을에서 각 동네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을의 갈등과 분열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찬성률이 적은 경우에는 다시 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군의 많은 넓은 땅 속에서 화장장을 유치해도 되는 정도의 땅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군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었고 추진단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36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36군데를 용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입지 조건이 안 된다. 여기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여기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니까 20군데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20군데를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골라내고 현재는 10군데로 좁혀져 있고 현재 10군데를 다시 5군데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하고 그 필요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 제가 저녁에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5일장을 하는 분도 있었고 또 4일장을 하는 분도 있었고 어느 분은 출상을 새벽 4시에 하는 분도 있었고 어느 분은 10시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양평군에 화장장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평상시에는 못 느끼다가 나에게 닥쳐오면 다들 느낀다고 합니다. 누구나 닥쳐올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결해야 한다.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지 선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엄청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건 아니야, 반대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만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는데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실 것인지.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감대 형성은 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공감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5군데로 선정을 5군데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 5곳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받아낸 마을에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우리 동네는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군에서 12월까지 설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점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주민들이 반대나 찬성이나 하는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전문가를 투입을 해가지고 마을에 또 그런 논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니 말로 양평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군수 후보가 2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만 나오시고 한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좀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맥이 풀린다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 간에 사유자가 싸움도 붙이고 어떤 공약이 좋은지 반론 재반론도 이렇게 붙이면서 긴장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게 진행하면서도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은미 후보님 다음번 2차 27일 날 토론회 때는 꼭 참석하세요. 네, 참석하시기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네. 자, 이번에는 소양강댐 이전 취수 지역 이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취수 지역을 소양강댐으로 이전해 양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제가 알기에도 한 30년 전에도 다른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양평은 오랜 기간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재산권 제한과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상수원 보호 필요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공약에 넣었던 이유는 물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양평군이 해결해야 할 우리 후세들에게 해결하게 만들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 논제를 끌어내서 논란을 만들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역할입니다. 이제 후손들이 그때 가서 더 굳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전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우리 양평군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양평군의 규제를 일시에 풀려면 한강 규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취수구역을 소양강이나 아니면 충주호로 옮겨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물 전문가와 만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강 팔당댐의 수질이 우리는 1급수를 만들어서 지금 1ppm 이하로 떨어뜨렸지만 거기에는 많은 그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 취수구역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물밑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 양평군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도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합니다. 우리 양평군에 포함해서 7개 시군에 갖고 있는 한강 유역의 특수지역, 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취수구역이 걸림돌입니다. 제가 가능하건대 어떤 일이냐면 7개 시군에 물 부담금으로 나오는 금액이 약 1,000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0억을 소양강댐을 관할하는 3개 시군에 제공을 한다면 그 지역은 충분히 이 1,000억을 가지고 많은 산업 발전을 이루어서 주민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양평군이 받는 혜택은 그보다 많은 혜택이 될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취수구역이 글로 가서 만약에 여기서 규제가 풀린다면 양평은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양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가 뜨고 산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마 테마공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양평의 관광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취수구역 이전에 관한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자신 있게 이것을 공약으로 내서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더 열심히 우리 김선교 국회의원님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합시다. 네. 후보께서는 취수원 이전이 현실적으로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가장 강력한 근거는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강물이 1ppm 이하로 수치가 떨어져 있지만 그 물 속에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된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것이 물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좀 더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서 물을 받아내야지 지금 한강까지 내려오는 팔당까지 내려오는 물에는 우리 양평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서 많은 그
쓰레기 오염된 물질들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물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경기도와 또 강원도, 우리 또 국토부, 환경부 모든 부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발점에 양평군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화 리조트 부지 친환경 R&D 테크노밸리 유치 관련 내용입니다. 후보께서는 한화 리조트 부지의 친환경 R&D 테크노밸리를 유치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단순 개발 사업인지 실제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어떤 기업과 산업군 유치를 구상하고 계신지,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화 리조트 부지는 아주 우리 양평의 노른자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경제 활동은 우리 양평군에게 특히 옥천면에는 가장 큰 이익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문을 닫고 있으면서 우리 옥천 경제는 다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양평 경제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한화 리조트를 개선해야 한다, 개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한화 리조트 부지의 친환경 R&D 테크노밸리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판교의 테크노밸리 IT 산업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 부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부지를 우리 양평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중심에 한화가 함께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화는 최근에 많은 경제 발전을 인해 가지고 많은 수입을 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수입된 금액에 대한 투자를 한화 리조트에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군이 그 중심에 서서 산업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허가 문제라든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께서도 함께해서 제가 군수에 당선이 되면 같이 한화 회장을 만나서 우리 양평에 그런 새로운 밸리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과 이것은 함께하고 있는 군의원, 도의원들과 함께한다면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 이 사업이 양평의 자연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인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산업은 공장이 아니라 연구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유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환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유치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용문 영어마을 부지에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내 교육, 취업 기반 부족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여러 교육기관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용문 영어마을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무엇인지 여기 대해서. 우리가 그 규제법에 보면 우리가 일반 대학을 양평에 유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학교인 폴리텍 대학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일반 대학은 그 공해 물질, 유해 물질, 환경 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폴리텍 대학은 기능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어 마을은 지금 우리 양평에 있지만 그곳에
미래 캠퍼스라고 경기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도 군수를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마을을 좀 더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기능 대학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또 우리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라는 취지로 용문 영어 마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학과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또 지역 기업과의 연계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폴리텍 대학은 전국에 8개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는 33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제 양평에 유치를 하게 되면 한 개 캠퍼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8개 대학의 각 분야가 다 달리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텍 대학 본부와 협조를 해서 우리 양평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위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전문가인 폴리텍 대학 본부가 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경을 지키고 또 IT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분야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것은 진행을 하면서 대학 본부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 대학 유치까지는 중앙 정부와 대학 측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현실적인 추진 계획과 예상 일정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저희가 입지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 본부하고 우리가 어레인지를 해서 산자부와 더 노력을 한다면 우리 대학 우리 양평의 입지 조건을 설명을 하고 그런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가능하지 않으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선교 국회의원님과 함께 노력을 하면 더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폴리텍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대학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지역 산업 발전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자가 모든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16개 공약 가운데 7개의 공약에 대해서 1시간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보님의 양평 군민을 향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민선 9기 군수후보 전진선입니다. 지난 4년 저는 부지런한 군수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군수라는 호칭도 받았습니다. 저는 양평에서 경찰서장과 군의원, 군의장을 역임하면서 군정을 빠르게 익혀왔습니다. 지난 4년 저는 KTX의 속도로 국내 최고의 지자체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대나무 밭의 모죽처럼 양평의 발전을 품었습니다. 민선 9기에는 뜨겁게 분출하는 용암처럼 위대한 양평을 건설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루어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갈 4년 반드시 양평 발전 그리고 반듯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6월 3일 선거에서 꼭 군수로 뽑아주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약과 제 포부를 실행을 해서 더 나은 발전, 더 나은 양평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가 역시 300명 이상 버금가는 박수리 같네요. 네. 자, 오늘 양평구수 후보 정책 대담을 함께 해주신 전진선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양평의 미래와 연관된
여러 현황과 정책 그리고 후보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답을 정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양평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군민 여러분께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판단은 군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후보의 말과 정책 그리고 실현 가능성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역시 끝까지 많은 관심 속에 방청석을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군 기자연합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송원TV의 이재두였습니다. 좋은 정치가 좋은 양평을 만들고 좋은 선택이 양평의 멋진 미래를 만듭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공지 멘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자연합회 회원 다시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외신문 차숙창님, 대한방송 김동선님, 경인매일 안영덕님, 전국매일 홍문식님, 오양평뉴스 한우진님, 현장24 소윤찬님,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 송원TV 이재두였습니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